가격이 사냥 삼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금액도 아직은 많이 비싸게. 그렇죠. 아직은 형성될 많이 수밖에 없고. 비싸죠. 예.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약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뭐 산에 나는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 오늘은 백작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요게 이제 백작약이죠. 이거 가까이 비치면 아마 구슬처럼 진주 같이 보이죠. 자, 이 백작약은 멸종 위기식물 2급이죠. 오늘 이 백작약을 왜 소개해 드리냐 그러면 그것은 예전부터 혈액에 관련된 약재로도 많이 한방에서 썼고요. 대신에 단방으로는 잘 쓰지 않는 약재죠. 그렇지만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저거 아마 눈여겨볼 겁니다. 요즘에 애완견, 반려견 집에 한두 마리씩 있죠. 근데 이제는 애완견이나 반려견이 이거는 사람에게보다는 단방으로 쓴 얘는 거의 없고 이건 합방으로 쓰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어디에 좋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요즘에 애완견, 반려견들 집에서 많이 기르죠. 애완견, 반려견에게 사실은 희소식입니다. 전초는 사실 약재로 쓰지 않고 이 뿌리를 개에게 달여서 먹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과히 놀랄 정도입니다. 웬만한 병치료하는 개들은 요거 한 뿌리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털이 아주 기름이 흐를 정도로 그 정도로 건강을 찾는 약초입니다. 이게 멸종 위기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배 허가를 내고 또 씨를 받아서 산에 뿌려서 증식을 시켜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완견, 반려견 함께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반려견이 뭐 개념 자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요 약재를 눈여겨보시고 또 그 반려견들이 좀 비실비실하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날 때에 이 약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재 파는 데 가면 우리 약재상에서 파는 작약은 사실은 백작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백작약만큼은 우리 견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잎사귀에 이렇게 물룩이진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음지식물이에요. 햇빛에도 살지만 여긴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거의 도태되는 그런 단계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씨를 맺는 겁니다. 요 까만 요 진주 같은 것이 사실은 씨고요. 요걸 갖다 심으면 이제 싹이 나고 내년에 다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요거는 개에게만 개산삼이다 이렇게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식물이죠. 약초고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개한테 어떤 효과나 효능이 있는 거예요? 개한테 효능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라는 것이 구전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 산삼인데 요거는 개한테 그런 약초입니다. 개가 이걸 먹으면 그냥 진짜 산삼이죠. 개한테는 산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백작약이라는 것이. 네. 그럼 작약이랑 백작약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작약이 몇 종류가 돼요. 백작약, 산작약, 그 다음에 작약 이렇게 세 종류인데 작약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화려하게 피는 그런 이제 작약이고요. 그 다음에 산작약은 꽃이 빨갛게 이렇게 목단처럼 피는 작약이 또 있습니다. 자연으로 피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백작약이라고 그래서 뿌리 자체가 달라요. 형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산행하는 사람들이 산삼이라고 캐와가지고 감정해달라는 경우가 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그 삽살개 큰 삽살개 한 마리 키웠었잖아요. 그 강아지가 좀 그때 병원에서 팔짱이라는 좀 큰 아픔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 백작약을 먹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집에 있던 그때 삽살개는 이제 탈장 수술을 하고 회복 단계에서 먹였죠. 개한테는 확연히 나타나는 아주 그 건강미가 넘치죠, 먹으면. 그때 저도 매일매일 봤는데 그때 정말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과장을 안 하고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때 그 강아지 이름이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이가 정말 너무 아파했었는데 작약을 먹고 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부터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오면은 막 일어나가지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 정도까지 회복을 했었거든요. 정말 과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모든 강아지들이 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나는 대부분의 개는 사람이 산삼을 먹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먹었을 때에 분명히 이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면은 아주 지금 한 40년 50년 전에도 민방에서 우리 개 똥개죠. 그때는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다려 먹이는 걸 봤고 그때 그 개가 회복되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다려 먹이는 거죠. 근데 상당히 하여튼 뭐 효과는 산삼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이렇게 좀 긴가민가한 그런 효능이면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요거는 우리 경험에 의하면 개한테는 진짜 희소식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 약재를 오늘 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산에 다니면서 이것을 채취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농장을 경영하면서 재배하는 농장 같은데 이 주위에 찾으셔서 견주들은 비상약, 상비약 내지는 보약으로 한번 좀 고민 충분히 해볼 만한 약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백작약을 그러면 또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뭐 네이버나 그냥 검색을 통해서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농장을 이렇게 경영하는 곳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시중에서 백작약 같은 경우는 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이런 거 찍을 때 소개하는 약재를 구하는 그 구입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각 도시에 있는 양령시장인데 제가 소개드리는 것이 거기에서 구할 수 없는 약재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작약 같은 경우인데 그런 데 가면 작약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한의원에서 쓰는 그 작약 그런데 우리 사실은 고서에는 백작약을 기록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그 집작약에 당귀 뿌리처럼 뻗어 있는 그런 작약을 사실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뿌리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좀 달라요. 특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구입하느냐?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백작약이라고 검색하셔서 그렇게 보시라고 밖엔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렸던 약초들을 산양삼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산양삼이나 산더덕 그리고 뭐 산마늘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작물들 빼고는 나머지는 재배를 하고 있긴 있지만 저희가 사실상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작물들은 사실은.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오늘 이야기한 백작약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또 이제 구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실 텐데 사실은 이제 저희 농장에 이 백작약을 증식시키는 목적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워낙 개들한테 좋다라는 걸 아니까 이걸 대량 증식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반려견 수가 늘어나면 그분들에게는 이게 희소식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재배 확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중이죠. 키우는 방법은 어때요? 그러니까 쉬울까요? 아니면 좀 난이도가 있는 작물일까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요. 해발이 낮으면은 이제 도태되고요. 해발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지만 살고 또 그리고 이 작물 자체가 1, 2년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 산양삼하고 똑같아요. 보통 7, 8년을 키워야지만 뿌리형 형성이 되고 사실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산양삼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금액도 아직은 많이 비싸게 그렇죠. 아직은 많이 없고. 비싸죠. 예. 그러면은 이걸 지금 그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사실상 별로 없겠네요. 일단 제가 이걸 재배할 때 당시는 2010년도부터 재배를 했는데 2010년도 재배할 때 당시는 국내에 백작약 재배하는 농장은 없었어요. 한 군데가 아마 씨 받아온 그 농장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그분도 아마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작물 중에 블루오션 중에 하나인 작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거 그러니까 산에 다니면서 이제 희귀하고 이게 이제 보호식물이다 보니까 산에서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에 지금 이제 다니면서 씨를 받거나 해서 증식을 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좀 난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초를 소개하는 목적은 사실은 뭐 유용하거나 또 필요하거나 또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의도치 않게 구매문이나 이렇게 보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식물들, 약초들이 사실은 뭐 판매 목적이라기보다는 연구용이나 또 보존용 뭐 이런 것으로 참 소개를 하고 하는데 참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의도치 않게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나눠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리 아들 PD가 그 방법 찾는 중에 뭐 사이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조금이지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꼭 필요한 식물이나 약재들 많이 찾으시는 약초들 위주로 또 거래가 가능한 그런 약재들 위주로 해서 조금이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들의 산삼 백작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자!